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지금 감식 중이고 그래서 책임 관련된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언론을 통해 듣고 있는 바로는 뭐 신축 호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고인들 허망하게 보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라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 눈물도 마를 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사고의 즈음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본 의원도 발의를 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서 총체적인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길 명예로울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다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사혁신처 차장님. 네. 예,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충북 청주에 시간당 90mm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전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종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10시간 연속 수행 작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 중에 젖은 옷을 갈아입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유추하건대 명백히 가중한 업무에 의한 공무에 의한 사망입니다. 순직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입장이 어떠십니까? 네, 이제 그 고인께서 무기계약직 그 신분으로 일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재보상 제도가 지금 그 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하게끔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드린 그 공무원 재보상법 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이 공무원 재보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더 자명하게 개선이 되는 게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더라도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매월 정액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기존의 불가입장 뒤집고 순직을 인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박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어떠신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재보상법 제정안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공무원에 대한 재보상 그 수준이 산재에 비해서 50%에서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보수원 고인이 되신 그분의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그 유분리가 복잡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저희 뜻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순직을 인정함으로 해서 저희 인사혁신처 프로그램 외에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부 내에서 많이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많이 논의를 해왔고 또 예. 그런 방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 지금 도로보수원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제가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자체의 부족함을 모르지 아니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재 법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석도 제가 말씀드렸고 기존의 사례를 참조해서 어쨌든 당사자에게 그리고 유족이 원하는 방향의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고민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경찰청장님 학교 폭력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 학생이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중심으로 놓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경찰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유관부처 파악을 통해서 장기 결석 학생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으로 내몰려지는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갖고 하여튼 최대한 그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지원 의원. 부산 서상 출신 장지원 의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예. 이 여중생 폭행 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경찰청장 또 경찰청장님을 방문을 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좀 설립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지역이 우범지대고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지구대 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영상 잠깐만 이 시간 좀 스톱. 왜 준비가 안 나요? 저 영상 한번 보세요. 왜 이래?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뭐야?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손에 공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가해 여학생들은 큰 길가인데도 주변 시선은 아랑곳 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나무랐지만 끌려가는 걸 나서서 막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마침 이들이 들어간 골목길을 경찰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피해 여학생은 순찰차를 보고 잠시 안도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자, 끄세요. 없었습니다. 청장님 보셨죠? 자, 끄세요. 저 지역에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방문했습니다. 저 지역 앞이 횟집이 있고 그 맞은편은 여관에 으슥한 시커먼 골목입니다. 그 골목에서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데도 아이들이 이 피해 학생을 끌고 갑니다. 저게 왜 저렇게 순찰이 저렇게 부실하게 되고 하는 줄 아시겠어요? 학장동과 엄궁동이, 학장동이 인구가 3만 5천이 넘고요. 엄궁동이 3만 5천, 주게 7만입니다. 7만 인구의 학장 지구대 한 곳에서 치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궁 파출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수치가 안 맞다. 무슨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면서요. 그 방식에 미달되기 때문에 파출소를 따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게 파출소가 생기고 저 지역이 또 스마트시티라는 그 큰 국가적인 계획 속에서 도시가 재생되고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이 한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범지되고 밤이 되면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경찰 순찰차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다 보면 살짝 넓은 지역을 돌다 보면 경찰도 구석구석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백지대입니다. 사각지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이런 사건이 제가 그렇게 엄궁동, 학장동 이 치안 수요에 대해서 좀 맞춤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먼저 번에 그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청에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 계셨고 또 영궁파출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지방청하고 신설 필요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안 되면 이 학장 응궁 지역의 치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라도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정교하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찰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애들이 머리를 끌고 지금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현장을 적어도 부산청장 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 큰 사회적 사건이 났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부산청장에 방문해서 치안 대책을 확실히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대책 수립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강릉에서 소방청 차장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어디가 소방청 차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디가 가장 큰 책임입니까? 누가? 예, 이 목조 건물. 자, 목조 건물이 책임이 아니에요. 또 이 기한을 자, 경찰청장님 어디가 가장 큰 책임입니까?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이 인재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수사? 지금 현재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자, 행정안전 차관님. 예. 누구 책임입니까? 이 인재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거,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지금 이게 다 큰 공사가 벌어지면 해서 여기서 균열이 나서 실제로 이 건물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강릉시장이 질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말이죠. 예. 각 지역마다 기초단체에 이렇게 위험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래야 소방관이 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죠. 이 무허가 건물들 이렇게 지금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각별하게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네,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님.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부 내에서 많이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많이 논의를 해왔고 또 예. 그런 방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 지금 도로보수원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저희가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자체의 부족함을 모르지 아니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재 법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석도 제가 말씀드렸고 기존의 사례를 참조해서 어쨌든 당사자에게 그리고 유족이 원하는 방향의 가장 최적의 방법이 예,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고민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지만 경찰청장님 예. 학교 폭력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 학생이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중심으로 놓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경찰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유관부처 파악을 통해서 장기 결석 학생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으로 내몰려지는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시간당 90mm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전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종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10시간 연속 수행 작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 중에 젖은 옷을 갈아입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유추하건대 명백히 가중한 업무에 의한 공무에 의한 사망입니다. 순직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입장이 어떠십니까? 네, 이제 그 고인께서 무기계약직 그 신분으로 일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재보상 제도가 지금 그 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하게끔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드린 그 공무원 재보상법 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이 공무원 재보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더 자명하게 개선이 되는 게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더라도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매월 정액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기존의 불가 입장 뒤집고 순직을 인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박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어떠신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재보상법 제정안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공무원에 대한 재보상 그 수준이 산재에 비해서 50%에서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보수원 고인이 되신 그분의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그 유분리가 복잡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저희 뜻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순직을 인정함으로 해서 저희 인사혁신처 프로그램 외에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지금 감식 중이고 그래서 책임 관련된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언론을 통해 듣고 있는 바로는 뭐 신축 호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고인들 허망하게 보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라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눈물도 마를 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사고의 즈음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본 의원도 발의를 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서 총체적인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길 명예로울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다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사혁신처 차장님. 네. 예,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충북 청주에 해갖고 하여튼 최대한 그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재원 의원. 네, 부산 서상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예, 이 여중생 폭행 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경찰청장 또 경찰청장님을 방문을 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좀 설립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지역이 우범지대고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지구대 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영상 잠깐만 이 시간 좀 스톱. 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영상 한번 보세요. 왜 이래?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뭐야?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손에 공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큰 길가인데도